저 학원에서 사탕도 마음대로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차도 마음대로 묵게 하고 이런 학원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초코파이를 집에 막 10개씩 사들고 이러면 안 돼요. 집에 챙겨가지는 마시고 여기서 마음대로 먹는 걸로. 그 21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돼 있지요. 여기에 이제 한 2개 정도 나오는데, 이게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게 오른쪽 상단에 만화 있죠, 만화. 건축물 건축하자, 공작물 설치하자. 공작물이라고 저 언덕 위에 저 간판 같은 거 설치됐잖아요. PMG라고. 형질 변경, 불도저 미는 거, 토속 채취, 모래 파내는 거, 토지 분할, 쪼개는 거. 이때 말하는 분할은 여러분, 토지 분할은 땅을 포크로 지진 나서 쫙 깔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때 토지 분할은 지적도상 분할 얘기하는 거예요. 100평을 50평, 50평으로 줄 딱 꺼서 나누는 거지. 이 토지 분할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포크를 다 잘라서 그 초등학교 때 실판으로 책상 2개씩 쓸 때 이렇게 칼로 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그림을 요건 좀 이상해. 이거 무슨 샌드위치 자른 것 같아. 그다음 물건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고 하라 그 얘기예요. 개발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 허가 안 받고 했다, 징역 가요. 고발을 취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벌칙을 외워야 되거든요. 요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좀 전에 이제 그게 여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겠다, 또는 공작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축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공작물은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건축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쫙 배우고 공작물도 배우고 이렇게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림 보니까 만화 있었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건물 짓고 언덕배기 위에 무슨 간판 같은 거 설치하고 이 공작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집 짓고 그 다음에 물건 쌓는 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지역 또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에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1개 용도지역이 익숙해놔야지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객관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버벅거려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21개 용도지역이 있지요. 언제든지 두두두두 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자기 집 마당 울타리 아닌 곳에다가 한 달 이상 쌓아놓는 것, 이게 적치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 왜 건축자재 폐기물 막 쌓아놓잖아요. 건물 지으려면 공사용 벽돌도 쌓아놓고 이렇게 다 허가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 쌓아놓을 때 여러분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는 거 허가 받는 거죠? 에? 아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물건 쌓는 거 허가 받는 거요. 농림지역 없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관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일단 녹지지역 등에 물건을 몇 월 이상 쌓아놓을 때? 한 달 이상. 그런 거 이제 시행령으로 그것도 50톤 이상 쌓아놓을 때만 허가를 받거든. 나중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집 짓고 물건 쌓고.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의 변경.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게 그림상으로는 불도저가 흙을 미는 그런 장면인데, 이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좀, 그 다음에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토석의 채취를 하거나, 여러분 남한강 일대에 모래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강어귀, 하귀 이런 데서 자갈 채취하는, 그래요. 아파트 현장에 모래 쓸 거 아니요. 그거 토속 채취 허가 받으면 돈 엄청 벌어요. 떼돈 벌어요. 그러니까 토속 채취 허가 받으려고 권력을 동원하고 로비하고 난리가 나, 쌩. 그래서 이제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채취할 때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토지의 분할하는 거 있지요.
가도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 집 짓고 물건 샀고 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이런 게 익숙해야지만이 뭘 알려지는 거거든.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 개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요. 이런 개발 행위 할 때 뭘 받으라고? 허가. 허가 받으라고 법이 정했다는 얘기는 허가를 안 받고 한 사람도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그 국가가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런 건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허가 받고 하라고. 허가 안 받으면 너들 징역 보내겠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형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받으라 이 얘기거든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허가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시험을 내는 거야. 그럼 오른쪽 하단 보면은 핵심 다지기라고 있죠. 그 이제 만화 밑에 그러면 이제 1.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2번에 형질의 변경 해놓고, 자, 절토 있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형질의 변경이라. 절토가 뭐냐? 자, 지금부터 내가 예를 들 테니까 책에다가 그림을 안 그리고 메모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예 들어줄게요. 안 할 거죠? 네. 품이 없이 막 이럴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임야 있죠, 산을 깎아내고 택지 조성하잖아요. 그럼 봐요, 경사지가 있으면 얘를 깎아내고 평평하게 해서 건물 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절토라고 그래. 절토. 이 절토 그냥 하면 안 돼. 이거 허가 받으라. 그 다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하는 거 있죠. 이걸 정지 작업이라고 그래요. 성토, 이건 뭐냐, 흙을 다져서 올린다는 얘기지.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은 건축물 짓는 대지 있죠, 대지. 도로보다 낮으면 안 돼.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도로로부터 빗물이 대지 스며들면 안 짓는 문제가 있잖아요. 시골길 가다 보면 농지죠, 농지. 논은 도로보다 낮아요, 높아요? 논이 도로보다 높으면 안 되지. 논에 물이 넘치면 도로가 있는데 양쪽 논이 있어. 그 도로가 아니지. 그것은 잠수함 타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논은 도로보다 낮아야지. 근데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논이 낮단 말이야. 농지가. 얘를 대지로 전용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여기다 건물 허가 안 해주겠지. 성토 작업을 해야지. 흙을 다져가지고 차곡차곡 다져서 높여서 이 표면을 높여놔야 건물 허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낮은 땅을 흙을 다져가지고 차근차근 높이는 작업하는 거 있지요. 성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허가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절토 깎아내는 것, 그 다음 정지 미는 평평하게 하는 것, 성토 흙을 다져 높이는 것,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덮는 것,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를 다 받고. 바다 매립하는 거 있죠. 바다 매립. 이게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그래. 이걸 다 통칭해서 뭐라고? 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렇게 내가 해놓은 거 이게. 토지의? 그러면 내가 산을 깎아내고 택지를 조성하고 싶어. 토지 형질 변경 쪽에 체크해서 개발행 허가 받아야지. 그죠? 그 얘기요.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있겠지. 거기다 토지 형질 변경 쪽에 체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표시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분할하고 맨 끝에 5번에 물건 샀는 거 있지요.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는 토지에 물건을 몇 월 이상? 문장 그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는 자기 집 마당이 아닌 곳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하려면 한 달 이상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예요. 몇 개월 이상?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이제 얘들이 허가 대상 아닙니까? 대충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힘드니까 대통령령으로다가 에이 뭐 이런까지 허가를 받아 허가에 예외를 두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다가 건축물의 건축이라도 공작물 설치라도 물건 샀는 것, 형질의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이라도 에이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있을까? 이제 다음 페이지. 허가 분류 대상이란 말 나오죠. 너무 어렵다. 저 용어가, 그죠? 예.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하면 헐 좋은데, 그러죠? 진짜 이게 책 자체도 편하게 써야 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가로 1번만 줄쳐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란 말 나오죠? 자, 그 다음 나머지 2, 3번인데, 이거 이제 잘 봐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흰둥이들 있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 해당 시장 문수한테 가서. 그런데 이제 허가 예외로서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재해복구, 재해복구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란 말 있나요? 상식 아니요? 지진 나가지고, 지진 발생해가지고 복구하려면 불도저와 포크레인 밀고 난리 났는데, 복구하려고 응급조치로서 이런 거 할 때도 허가 받아? 복구 언제 했냐고. 재난을. 그러죠? 앞으로 2번 더 나오는데, 객관식에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목적. 얘들은 다 통과해요. 허가 받고 안 받고. 당연히 허가 받을 필요 없다고 해줘야지. 그러죠? 끝나고 이제 사후에 한 달 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3번째, 여기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게 요거 노란 댕미들 있지, 애들 이제 박스로 이제 이때만한 게 쫙 나옵니다. 야들은 여름에 반팔 등장할 때쯤 되면 외워집니다. 지금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 이때만한 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여기 형질 변경이 있지요. 시험장 갈 때 이거 다 외웠다는 얘기예요, 수험생들이. 시험장 갈 때는 그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이 종이 한 페이지 반에 걸친 예외가 깨알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걸 다 외워요, 학생들이. 정기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학교때 파티할 때 사진 붙여놓을 테니까. 이번 주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휴강이에요. 합격자 파티한 날이요. 휴강해야지, 그럼. 밤에 하는데 그 아침부터 분위기를 업시키고 해야 되는데 뭘 수업을 해요. 휴강하고 주야 하니까 여기나 하고 야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깔끔하게 그날 분위기 업시키는 거예요. 같이 오실래요? 놀러? 창간당으로 밥값 5만 원 가져오면 돼요. 회비. 뭐 인생 뭐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합격자 된 사람들 사진 보면 다 입 돌아가 있어요. 이거 외우느라고 전기 고문해가지고 다 돌아가 있어요. 팔 떨고 있고 다 이상하게. 잘 보세요. 형질 변경 허가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시골에 우리 밭이 도로보다 20cm가 낮아. 법적으로 문제 없죠. 이걸 성토를 해요. 그럼 한 30cm만 올리면 대지가 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 정도 올릴 때는 허가 안 받고 해요. 시골에서 애지간한 성토 작업을 허가 안 받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깊이, 높이 50cm 이내로 절도 성토 정지하는 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내 이 땅이 도로보다 한 40cm 밑에 있네. 그러면 기껏 한 50cm만 높이면 되잖아요. 그때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아도 돼요. 그 대통령령으로 이런 경미한 걸 준다니까? 각각 모든 행위마다. 이런 건 뭘 허가 받으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질 변경 하더라도 왜 농사 지을 목적이 있죠. 농사 지으려면 불가피하게 수로도 내야 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농로도 만들고 그런 건 허가 안 받아. 개발이 아니잖아. 농사 지을 목적이잖아요. 경작. 그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예외가 있다면, 그 3번째 거.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걸 허가 받는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할 때는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한다. 요것만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허가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형질 변경 면지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필요 없고, 오른쪽 상단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 있나요? 그 날짜인데, 특별시 등등 시장 문수는 얘들 매주 나온다고 얘기했죠, 제가.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15일 동그라미 하세요. 며칠?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합니다. 자, 여러분 그 5번 밑에 5번에 조건부 허가라고 있나요? 여러분 아직 민법에 총칙 배우고 있지요? 그 민법 총칙 어디 있죠? 민법이 이제 그래 돼 있어요. 2주 배웠나요? 그 이제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 해가지고 중개사 시험에서는 물권법 위주로 총칙하고 물권법 위주로 나와요. 채권법에서는 이제 매매, 교환, 증여 쪽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은 절대 시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아직 조건하고 기한, 무효 취소 이런 거 안 배웠네요? 무효 취소는 배우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들어는 봤네. 그러면 무효 취소 들어는 봤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해결해야 되잖아. 어차피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되니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등을 했다, 직거래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이 가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가서 불리하니까 유리하면 취소 안 해도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건 더 얘기 들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조건부 허가랑 나오죠. 이게 이제 원래는 좀 오미한 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단순하게 법률행위 조건하고 법률의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 조건이라는 게 이제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장래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을 발생해다가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시키는 게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사실을 발생해다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케 하는 게 기한.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용어를 입에서 툭툭 나와서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 이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죠? 난 지금 이걸 사진을 찍고 싶어. 이 상태 이대로. 이 상태를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내년 합격자 파티할 때 한번 틀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하나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와서 나중에 문제 풀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법대도 할 때 이제 교수들한테 배운 게 뭐였냐면은,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로스쿨이지만은, 자, 네가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면 빨간 스포츠카를 하나 사줄게. 이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법시험에 합격이라는 조건을 걸고 아버지가 스포츠카 사주는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지. 합격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 끝끝내 못할 수도 있지. 그죠?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져서 빌빌 그런 사람 얼마나 빌빌 많잖아요. 사법시험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합격이라는 사실이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사실을 발생해다가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케 한다고.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라 그래. 그러면 이제 합격할 때까지는 스포츠카 안 사도 되지? 무조건 시험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 이 친구가 이제 합격했다. 조카라고 그래요. 잉? 합격해서 삼촌 저 합격했거든요. 아버지 저 합격해서 사줘 안 사줘? 사줘야 돼.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했잖아. 그러면 사줘야 되지.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는 안 해줘도 되잖아. 자, 그다음 네가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고시원비, 생활비 월 100만 원씩 줄게. 그럼 월 100만 원씩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고 있다가 삼촌 합격했어요. 그러면 안 줘도 되지? 줄 의무가 해제되는 거야. 이게 해제조건부. 아까 그거는 정지조건부. 둘 다 합격이잖아, 합격. 불확실한 사실. 자, 그러니까 네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스포츠카 사줄게. 그러니까 아직은 안 해줘도 되지. 합격이라는 조건 성취하면 해줘야 되니까 그때까지 의무가 정지가 되는 거야. 이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네가 합격할 때까지 민법 시간에 물어보면 잘난 체 하면 돼요. 이렇게 알고 합격할 때까지 월 100만 원 생활비 줄게. 매달 줘야 되잖아. 뼈 빠지게 주다가 합격했지? 그럼 안 줘도 되지.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하니까 내가 줄 의무가 해제되는 거잖아. 해제 조건부. 자, 2018년이 올해가? 17년 아니요?
그럼 내년 19년이요? 이것도 왜 세월이 이렇게. 2018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 너한테 돈 100만 주게. 크리스마스가 와 안 와요? 반드시 오지. 이건 조건이 아니야. 크리스마스가 온다면, 크리스마스가 된다면이란 말을 비슷하게 쓰지만 이건 기한이야.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기다가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케 한다고. 아까 조건은 시험에 합격한다면 그게 이제 합격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와 안 와? 반드시 오지. 크리스마스가 온다면 내 돈 100만 원 줄게. 크리스마스가 딱 되면 돈 줘야 되잖아. 기한이 도래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한이 도래하면, 조건이 성취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용어가 익숙해야 된다니까. 내가 죽으면 내 집 이건 니한테 줄게. 조건이요 기한이요? 죽긴 죽잖아. 이걸 불확정기한부라고 하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초파일이 오면, 25일이 되면 확정기한부 법률행위,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죠? 아, 그게 다 달리 썼구나. 달리 쓰는구나. 법률 여러분 중개업자는 그런 걸 조건을 달면서 계약할 일이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법적 효력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 것도 허투루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도, 진짜 진지하게 나한테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되겠구나. 객관식 문제는 당연히 나오니까. 계약서 조건을 붙이고 기한부로 법률행위 하니까. 그러죠? 그 조건이 뭔지 기한이 뭔지 알겠죠? 그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조건부라는 것은 장래에 벌어질 일이 불확실해. 불확실한 일의 발생에다가 효력을 의존시키는 게 조건이고, 장래에 생기기는 확실히 생겨. 거기다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케 하는 게 기한이고, 기한이 있고 기간이 있고 기일이 또 있어. 자, 25일 날 돈 갚아야 된다. 25일 날 있죠? 변제 기일, 그 당일 그날, 변론 기일. 기간은 초기, 종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에?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평안하게. 니 욕본다. 야, 욕본다, 욕봐. 이거 아니야 표정이? 니 백날 해봐라. 내가 알아듣나 내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알아야 되는데, 얘들을 계약을 할 때, 법률행위 할 때 뭔가 짐을 붙이는 거잖아요. 어깨에 짐을 지는 거. 이게 법률행위 부관이란 말 쓰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조건은 정지조건, 해제조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만이, 봐요. 여기도 뭐라고 그러냐. 거기 조건부 허가가 있어 없어요? 그럼 이게 조건부 허가가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하거든. 매일매일 와서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죠? 내가 배울 게, 새로 배워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 내가 왜 이걸 늦게 했던가, 제대로 한번 해볼란다. 내가 인생에서 주어진 기간에 그런 생각 하셔야 된다니까. 한 과목 한 과목을 매일 하나하나 귀한 시간 아끼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한테 공법 이런 앞으로 이거는 별거 아니야. 공법 뒤로 갈수록 있잖아요. 신묘한 세상이 펼쳐진다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조건부로 허가는 할 수 없다. 그럼 맞다 틀리다? 조건부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허가권자가 있잖아. 군수가, 야, 너들 산을 다 깎아내면 말이야, 형질 변경한다고 말이야. 그죠? 절도 성토 산을 다 깎아내는 건 좋은데, 그 깎아내면 그 산이 민둥산 되니까 보기 싫잖아. 조경, 나무를 싹 심는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네가 건물을 짓는다고 허가를 해주는데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야. 땅을 파서 건물 지을 거 아니야. 드드드드드 할 때 인근 땅이 무너져 내리거나 건물이 막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붕괴나 손괴 안 되도록 한다면 조건을 붙이고 내가 허가해 줄게. 형질 변경한다 할 때 왜 토속 채취하고 할 때 폭약을 써서 바위를 날려버리고 하잖아요. 그래, 폭약을 써서 다이나마이트 써서 암석을 깨고 할 때 그것이 수키로 날아간다니까.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없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각종 조건을 붙인다고. 그런데 내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고 다 나무 심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 끝나고 개발행위 끝나고 조건 이행 안 하고 도망간 놈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런 놈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별 놈들 다 있어요. 별별 놈들이. 우리나라 진짜 별 희한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상상도 그래. 아니 좀 된 바람이 좀 나와요. 내가 또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엄마 아파트. 내가 강남서 우리 재건축 예를 들어야 되거든. 재건축 얘기할 때 강남서 내가 강의 한 15년 강의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엄마 아파트 재건축할 때 각 동별하니까 교수님 엄마 아파트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이 새끼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 있잖아 그랬더니 그 엄마 아파트 아니고요 엄마 아파트예요. 엄마 아빠 아파트 없다는 거지. 야 자식아 거기가 왜 엄마 아파트 아니야? 엄마 아파트잖아. 엄마 아파트. 내가 이렇게 발음했나? 이렇게 엄마 아니야 엄마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들려요? 엄마 아파트 엄마로 들려요? 엄마요? 나 이렇게 발음했다니까. 그래서 요새 애들 때 목동 아파트로 애 들어요. 목동은 사투리든 서준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목동 아파트. 그래서 내가 처음에 농지법에서 대리경작을 배울 때 남의 땅에다 농사 짓는 거거든. 남의 땅에 농사 짓는 건데 그 수확량을 다 가져가면 안 돼. 처음에 내가 쌀 10가마 수확하면 한 가마 줘야 된다 하니까 또 쌀쌀 해보라고 장난치길래 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콩 10가마 중에 한 가마 이렇게 바꿨더니 아주 좋아. 콩은 사투리 표준말 없더만 콩 하니까 딱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 사연이 아픈 사연이 다 있어 얘 드는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때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토속죄지 산 다 깎아먹고 나무 하나도 안 심고 도망갔다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받아놔. 이행 보증금 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저 밑에 4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이라고 나오죠. 이행보증금 예치란 말 나오잖아요. 자, 제목이 줄치는데 특별시 등 시장운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아이고,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없네. 이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조건을 붙이고 허가를 하잖아요. 조건을 나중에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미리 받는 거거든. 이행보증금 공사비의 20% 내외로 해요. 그래서 그때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공법은 이행보증금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또 여러 군데 나와. 이행강제금은 법을 위반한 상태가 벌어진 거야. 그걸 위반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 이행보증금은 혹시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는 거야. 이행보증,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돌아보지만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하다 보면 있잖아요, 20년 넘게 이걸 했는데 그럼 말은 하면서도 감시감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딴 데. 눈이 멍하니 풀려가지고. 허가 없이 건축주가 여러분요, 깜깜한 밤 12시 금음날, 달빛도 없는 금음날에 옥탑을 설치했어. 식구들끼리 사부작 20평짜리 벽돌 올려가지고. 이거 나중에 처벌될까 안 될까요? 깜깜한 밤에 설치했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매 위성사진, 항공사진 촬영해서 업데이트돼요. 심지어 내가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쪽에 이제 제가 상계동 쪽에 강의할 때 그 건물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 그 8층짜리 건물인데 진짜 화장실 딱 변기 2개 딱 있고 학생은 많고 진짜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엘리베이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막 그 학생들 대부분 걸어 올라다니고 하도 화장실에 열악하니까 옥상에다가 남자 소변기 2개 달아놓고 남자 화장실도 여자 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남자 거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둘 다 여자 쓰게끔.
소변기 딸랑 옥상에 2개 설치했어요. 노원구청에서 공무원 왔었어요. 그거 왜 허가 안 받고 그런 거 설치했냐고? 기가 막히게 안다니까. 건물 지은 것도 아니야. 칸막이 딱 해서 소변기 딸랑 설치했다니까. 항공사진 천명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컴퓨터로 입력 다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안 받고 증축을 했지. 그러면 철거하라고 명령 날라오겠지. 근데 철거 안 하죠. 이행강제금 날라가요. 1년에 2번씩 날라가. 2번씩. 위반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에 따라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 이번 시험에 그걸 냈거든. 그래서 이제 얘가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위반한 결정된 금액의 70%. 그 다음에 건폐율 초기했다. 80%. 맨 1,000만 원이 결정됐으면 건축 신고 대상인데 신고 안 했지. 그러면 700만 원 부과하는 거예요. 건폐율 초과했다. 그러면 800만 원. 용적률 초과했다. 900만 원. 허가 대상인데 안 했다. 1,000만 원 그대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수업 시간에 누구든지 이게 한 15년 동안 안 10년 정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느낌이 있어서 막판에 신건용 7, 8, 9 이렇게 외워놓고 가라. 그래서 건축법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에. 진짜예요. 그대로 신건용 외우기 좋게 7, 8, 9 그 다음에 허가 100% 그대로.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강의하다 보면 있잖아요. 9, 10월 달쯤 강의할 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또 정리하거든. 우리가 할 때 이번에는 얘가 나올 것 같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 10월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위반한 상태에서 위반한 걸 철거하라 너 하라고 심리적 강제하는 게 이행강제금. 얘는 이행보증금. 예치사유가 몇 개냐? 이건 책에 없는데 이행보증금 아니요? 몇 글자? 그래서 5가지가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내기 좋을 거 아니요? 오지 선다니까. 오지 선다니까. 찾아도 없다니까? 거기에? 자, 그래서 첫째,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있지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건물 지으려고 땅을 파고 할 거 아니요? 인근 토지 건축물이 붕괴나 손괴되지 않도록 한다면. 토석의 발파, 폭약 쓸 거 아니요?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보면 왜 저 아파트 지을 때도 마찬가지 대형 트럭에 흙을 실어서 날리잖아요. 딴 데 가서 저 폐기물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 호로로 씌우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갈 때 왜 밑에 약간 경사지게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밖에서 먼지 안 나게 수도 호수 가지고 물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토속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환경오염 안 되도록 한다면, 비탈면에 조경, 산을 깎아면에 조경 나무 심는다면 허가해 줄게 라고 조건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하라고 받는 돈을 뭐라고? 이행, 보증금, 예치사유 5개. 근데 명심할 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있죠. 공적 주체가 개발행위 할 때는 이행, 보증금 예치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국가, 지자체가 그러면 나무 안 심고 도망가나?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돈을 받는 거거든.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정도 이행, 요 제도가 뭔지 알면 돼요. 일단은 다음 달에 훨씬 나으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뭐 띠리리리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공검사 나오고 여기까지.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허전하게 끝나네. 요약점 너무 많이 요약해 놔가지고. 일단 여기서 여러 행위다 이 중에 하나 허가 받았잖아요.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자 여기서 요 5개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중에 중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번이 뭐요? 분할. 그렇지. 준공할 게 없어. 이건 왜냐면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에다가 점 찍고 줄 끊는 게 분할이거든.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들면 돼. 요거 하고 물건 샀는 거 있지요. 이 2개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야. 근데 시험에는 참 왕왕 나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년, 재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작물 설치 및 토지 분할 행위를 마친 경우에 중공검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토지 분할하고 물건 샀는 거는 중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초창기니까 마음 편안하게 수업만 집중 잘하면 돼요. 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허가 안 받고 했다. 징역 몇 년? 3년. 벌금 3천만 원.
또는 벌금 3천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1장에 벌칙이 있는데 제일 센 게 3년 3천만 원이거든. 이게 제일 센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란 말 나오죠. 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거 나오죠. 한 장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게 있지요. 저기 여러분요 칠판 보세요. 좀 전에 나온 게 먼저 나온 게 무슨 구역? 두 개 나왔잖아요. 두 개.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앞 페이지에 나온 거다. 뭐 있다고 대답하고 넘어왔잖아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먼저 나온 게 무슨 구역? 두 번째 나온 거다. 이거 시험 나와야 하나? 자, 먼저 나오는 게 개발, 밀도. 그럼 떠들어야죠. 관리, 구역.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저 21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그 있잖아요. 제목. 설치가 아니고 이것도 설치라고요. 만화 속에 그 화이바 쓴 사람 있죠. 기반시설 설치에 써주세요. 뇌물 아니요. 이걸 뇌물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뇌물 이렇게 벌금 대낮에 두 손으로, 여러분 뇌물을 두 손으로 벌금 대낮에 주고받고 할까요? 뇌물을 어디서 주고받아? 새벽 2시에 CC카메라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사과 박스에 넣어서, 사과 박스에는 사과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사과 박스에 사과 들어가잖아. 죽읍니다 그놈은. 사과 박스는 사과가 없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러지. 거기 10,000짜리 꽉 담아서 5만짜리 담으면 뭐 한 20억 들어간다는데, 한 20억. 미국에 저놈들은 골프 치는 거 뉴스 보셔서 골프 치시면 알아요? 어제 저 두 놈이서 1대1로 맞다이다이 해가지고 골프 쳤는데 이긴 놈이 100억 가져가기? 타이거 우즈하고 필 미켈슨, 골프 아는 사람들은 골프가 대화가 안 되는구나. 둘이 맞짱을 뜨는 거야. 18홀을 이거 100억 놓고 이긴 놈 가져가자. 근데 방송 보려는 사람 많으니까 수익이 그보다 더 난다는 얘기예요. 100억을 놓고, 야, 이거 한 게임에서 이긴 놈 가져가 다. 100억. 우리 정확하게 102억. 그 게임 하면서 지들끼리 또 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골프하다 보면 이제 타당 뭐 5천원, 만원 내기 하거든요. 걔들은 10만 불, 20만 불 내기예요. 10만 불이 1억이잖아, 1억. 10만 불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또 욱 하면 40만 불짜리 하자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그놈은 아니야 100만 불로 하자. 내기를 그렇게 해 미친놈들이. 뭐 1년에 수익이 1,000억씩 되니까. 우리나라는 자잘해. 뇌물 이거 뭐 5억 주고 교도소 가고 이러잖아요. 이건 뇌물 아니야. 뇌물 같아 보이는데 절대 아니야. 뇌물은 절대 이렇게 주는 법이 없어요. 컴컴한 데서 만나요. 자,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 시험 꼭 나오거든. 이번 시험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봐봐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얘도. 그러면 우리 용도 구역 5개 있었죠? 그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할 때 이걸 집어넣어. 네, 이걸 집어넣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와 관계없어요. 아니, 대화가 중요하지.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뭐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아니야, 안 많아. 아직 지금 입문 단계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법 이제 겨우 지금 1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맛보게 하는데 여기서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다음 주는 어쩌냐, 이거? 다음 주가 개발법, 정비법 제일 어려운 건데, 다음 주는 건축법부터 하면 되겠다. 건축법 제일 쉬우니까.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건축법 물으면 안 되거든. 왜요? 제가 오야 마음이에요. 자, 봐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헷갈리잖아요. 자, 그 다음. 이 둘 중에 하나가 묶인다 쳐요, 여러분.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해 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몰라도 괜찮아. 찍어요. 둘 중에 어디가 나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이제 개발하는 자들한테 네가 도로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도로 설치해. 네 공원 만들고.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럼 돈 내, 돈.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 또 일리 가까 아니야 또? 얘는 용적률 있죠, 용적률. 용적률이 법적 기준의 50%까지 강화가 돼. 그럼 1500%면 750% 줄어드는 거지. 땅값 뛰어 떨어져. 확 떨어지지. 얘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개발은 해야 되는데 개발만 자꾸 하고서 건물만 지으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거죠. 기반시설 이게 부족해. 도로나 상하수도가 만들어지지도 못하는데 빌딩 만들었으면 도시기능 엉망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짓는 총량을 줄여버린다고. 그래서 용적률 얼마까지? 50%까지. 용적률이 법적 기준에 반토막 나버린다니까. 준주거지역이면 용적률 500 아니야. 그러면 이걸 지정해줘야? 그러면 250% 지어야 된다니까. 땅값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용도 또 나오잖아요. 주상공. 이걸 지정하는데 지정되면 용적률이 얼마까지? 50%까지 뭘 된다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인 땅이다. 150%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외의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작년 문제는 올해 말고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답 처리한 거예요. 중복되면 안 돼.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희들이 기반시설 부담해라.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걸 일부를 국가가 회수하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예요. 자, 아주 쉬운 얘기를 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땅이 자연녹지 지역이면 이 안에 땅을 내가 1000평 가지고 있다고. 평당 30만짜리.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땅값 뛰어 안 뛰어요? 자, 용도 변경을 서울시에서 한다. 용도 변경했죠 지금. 그럼 땅 주인들은 노력한 바가 있어 없어요? 얼떨결에 땅값이 수백 배 뛴 거 아니야? 엄청난 혜택을 본다니까 야가. 그로 인해서 이익이 올라갔을 때 그 일부를 회수하는 거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너희들이 설치하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도로 여기선 7m 만들고 저 옆에 놈이 8m 만들고 합니까? 아니야. 그럼 돈을 내라고, 돈을. 그러니까 건물 큰 거 지을수록 돈을 많이 내겠지.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얘는 주로 어디냐?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위 제한이 풀리는 곳, 용도가 풀리는 곳, 그린벨트가 풀리는 곳, 인구가 막 20% 이상 팍 늘어나는 곳, 허가 건수가 20% 이상 막 늘어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서 땅값 오르는 곳 있잖아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지정권자는 똑같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매주 나온다 그래요. 시장 운수는 해당 도시계획 심의 거쳐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이 50%까지 강화. 간단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자들한테 기반시설을 부담 지우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똑같아요. 지어들하고. 야는 그 대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약간 절차가 좀 다르고 최소 면적 10만 이상으로 해야 되고 이거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안 짜면 1년 된 날 다음 날 또 싫어해요. 웬놈의 공법은 자꾸 없어지는 게 많아 또. 아까 지구단위 있었죠 또.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 안 짜면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져요. 그렇지 3년. 여기서 10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시설부지 묶인 지 20년 동안 안 하면 다음 날 풀리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여기는 몇 년 내? 1년 내 안 짜면 다음 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벌써 시간 찬물 한 잔 먹고 또 붙이기로 들어가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